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첨단 기술 개발에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스의 피플 앤 스토리 박은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테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팽경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대표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테파를 아시는데요. 혹시 네네. 회사에 대한 네.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그룹 세븐은 1857년에 프랑스 버건디 지방에서 가정용품을 만드는 회사로 태동을 했고요. 벌써 한 160년이 넘었네요. 그래서 계속 가정용품으로 시작해서 기존에 있는 제품군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유기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또 가정용품의 그 세계적인 1위이고 또 1위를 강화한다는 것이 그룹의 비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조금 약한 분야의 가정용품 브랜드, 그 넘버원인 브랜드를 인수합병하면서 성장을 가속화해서 계속 지금 160여 년째 발전시켜 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브랜드, 인수한 브랜드 합해서 한 30여 브랜드가 됩니다. 그래서 회사명은 그룹세부고 저희는 이제 한국의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그룹세부 코리아고요. 테팔은 저희가 그 중에서 마케팅하고 있는 인터내셔널 브랜드 중에 하나고 저희 그룹세부 코리아의 주력 브랜드입니다. 그렇군요. 테팔은 저희 그룹세부에서 인수한 브랜드, 1956년에 인수한 브랜드인데 세계 최초로 눌어붙지 않는 프라이팬을 개발한 브랜드입니다. 음, 저도 그 눌러붙지 않는 프라이팬 보고서 되게 깜짝 네, 놀랐는데,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테파를 혁신의 기업 이렇게 많이 네,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테팔이 그 한국에 들어온 데가 1997년 IMF 터지기 한 1개월 전이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한국의 대부분의 이제 가전 그 주방용품이 한 10,000원 이하의 그 저가였는데, 그 네, 당시에는 그 뭐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가격이 비쌌는데 거기에다가 IMF까지 터져가지고 경영 환경은 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당시 네. 회사는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됐을까요? 네, 저희 그룹셉 코리아가 설립된 배경은 저희 그룹셉 코리아가 설립되기 전에 주방용품은 백화점이나 수입 상품점을 통해서 아주 조금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소형 가전제품이 국내에 전혀 소개되어 있지 않아서 주방용품을 통해서 저희가 그 소득이나 이득을 얻고 그걸 투자해서 소형 가전 쪽을 키우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국내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설립을 하자마자 국가적인 위기가 와서 저희가 좀 전략을 바꿔서 그러면 기존에 조금 약간의 토대가 있던 주방용품을 먼저 집중 투자해서 먼저 안전하게 베이스를 확립하자. 그래서 소형 가전 쪽 투자하려던 걸 주방 쪽으로 더 이제 포커스를 바꿔서 전략을 바꿨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방용품 매니저로 마케팅 매니저로 처음에 입사를 했었거든요. 음, 그때 가면 이제 대형 마트에 가면 소비자들이 사실 그 후라이팬 코팅이 무해한데 그게 많이 유해하다고들 생각을 하세요. 유해하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라이팬이 눌러붙으니까 코팅 후라이팬을 쓰는데 그러면 싼 걸 사서 빨리빨리 바꿔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테팔의 주방용품 마케팅 매니저로 입사를 해서 저희 코팅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굉장히 오래 쓰는 후라이팬이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알려서 소비자들이 그럴 만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후라이팬이구나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시면서 저희 그 좀 브랜드가 있고
어떤 가격이 적절하게 나가는 저희 제품에 이제 투자를 하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 후라이팬에 대한 믿음이 생기시면서 저희가 한 2, 3년 후에 열 센서 후라이팬이라는 걸 출시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 업계 1위다 보니까 이제 후발주자들이 계속 따라오는데, 그러면 이제 좋은 코팅을 내놓으면 또 이제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고 하는데, 그럼 후발주자들이 1위의 경쟁자는 스스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남이 앞서오지 못한 전혀 혁신적인 기술이 무엇일까 하다가, 보통 이제 후라이팬으로 요리를 할 때 예열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적절한 이제 예열이 됐을 때 요리를 시작해야 음식이 타지 않고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열 센서라고 이제 그 후라이팬 안에 보시면 저희 빨간 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코팅 소재, 누럽지 않는 코팅 소재이면서 그 예열이 된 시점을 알려주는 마크입니다. 저희가 회사에서 거의 뭐 그 사활을 걸고 투자를 해서 열 센서 후라이팬을 개발을 했는데, 본사에서는 그게 이제 서머스팟이라는 이제 브랜드로 제품명으로 출시가 됐는데, 한국에서 소비자들은 사실 서머스팟이 어떤 의미인지 알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열 센서 후라이팬이라는 한글 이름을 넣어서 출시를 했고, 소비자들께서 일단은 처음에 테팔 코팅 후라이팬이 안전하다는 걸 믿으시고, 그다음에 이 열 센서 후라이팬을 통해서 굉장히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보여주시면서 주방용품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배경이 있었군요. 그럼 열 네,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 변곡점을 어떻게 보면은 제공한 거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테팔이 처음으로 이제 뭐 9,900원에 3개 있던 후라이팬 시절에 처음으로 브랜드 제대로 된 퀄리티와 디자인을 가진 브랜드 후라이팬을 에스테일 저희가 열었고, 이제 열 센서 후라이팬을 출시하면서 또 테팔의 그 상징적인 후라이팬이 되면 소비자들이 테팔에 대한 굉장히 더 선호도를 너무 많이 보여주셨죠. 코팅은 좀 안전하지 않다. 그런데 네, 그 열 센서를 보면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때 네, 온도라면 좋다. 라고 하니까 주부 입장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능을 네. 갖춘 프라이팬이다. 그러니까 나는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셨다는 얘기시네요. 그렇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안전하고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코팅으로 소통을 하고, 그게 조금 음, 자리를 잡은 다음에 단지 뭐 코팅이 오래 쓰고 안전한 그런 기능을 떠나서 열 센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열 온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좀 더 맛있고 더 건강한,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그 코팅 후라이팬보다 한 차원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후라이팬으로 인식이 돼서 이제 더 테팔 후라이팬을 더 많이 이제 찾아주시게 됐죠. 참 대단한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제가 어느 한 강의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매년이 위기다라고 말씀을 네. 하시면서 그왜 네, 호경기에는 뭐 좋은 기업이나 나쁜 기업이는 다 이익을 내지만 경기가 나쁠 때에는 사람과 문화가 그 강한 기업만 성과를 낸다. 그래서 네, 전략보다는 문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하셨는데 어, 네, 그 위기 극복에 있어서 기업 문화가 왜 중요하신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위기는 거의 매년 매 순간 있는데, 문제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비즈니스 기회로 만들어 나가느냐가 이제 경영과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같이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서로 한 방향을 향해서 신뢰하고 믿고 협력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토대가 되는 게 그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기업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례로 저희가 한 해는 저희 그 매출의 한 넘버원 딜러, 한 매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넘버원 딜러께서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1월에 비즈니스를 그만두게 되셨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 갑자기 이제 비즈니스 한 10%가 날아간 셈이죠. 그럴 때 이제 직원들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뭐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3일 정도를 거의 새벽에 출근을 해서 이제 비상대책회의를 하더라고요. 그 딜러가 여러 가지 이제 채널을 맡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채널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뭐 어떤 채널은 새로운 딜러를 영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채널은 기존에 있는 딜러에게 영역을 확장해 주기도 하면서 저희가 3일 만에 비상대책을 회의를 하면서 그 10% 매출 차지하던 딜러를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 직원들이 굉장히 협력하면서 그 대안을 만들어냈어요. 그 3일 만에 대안을 만들어내고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열심히 협력을 해서 그해 무사히 이제 그 경영 성과를 낸 적이 있고요. 그 아마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보면 매출의 10%가 고스란히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코로나는 이제 뭐 소비자들이 매장에 덜 가시면서 어떤 수요의 위기도 있었지만 또 저희가 글로벌 회사들은 저희가 설 지나고 출근을 하니까 중국 공장이 문을 닫아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공급원이 끊겼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들여오는 제품들도 있고 프랑스에서 들여오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래서 공급선을 갑자기 저희가 이제 다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 오던 제품군을 이제 재빨리 프랑스로 공급원을 바꾸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을 때 다시 프랑스에 이제 코로나 감염이 심각해진 거죠. 또 프랑스에 이제 공장이 셧다운이 된 거예요. 저희가 또 비상대책회의를 하면서 그걸 다시 또 중국 쪽으로 공급원을 옮기고 굉장히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해서 대응을 하면서 그 외부에 생기는 위기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프랑스가 힘들었다, 뭐 다른 유럽이 힘들었다, 미국이 힘들었다, 일본이 힘들었다 이럴 때 저희가 이제 그 공급원을 옮긴다 하더라도 그렇게 저희는 이제 그 예측에 의해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저희 그 수요에 따라 생산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그럴 때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수요가 좀 줄어들어서 좀 그 오다를 좀 줄였다. 저는 이제 이런 그 정보를 제가 이제 다른 나라 사장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거를 제가 정보를 입수하면 저희 내부에서는 영업, 마케팅, 물류팀이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러면 다른 나라의 그 줄어든 물량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까? 이제 바로 하루 만에 저희가 오다를 수정해서 공장에 오더를 내고 굉장히 긴밀하게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위기일 수도 있는 거를 또 저희는 기회로 만들어서 물건을 또 빨리 수급해오고 이런 것들이 직원들이 회사를 향해서 한 방향을 향해서 긴밀하게 서로 믿고 협조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들을 항상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서로 협조하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기회로 만드냐가 결국은 비즈니스의 성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 직원들 간의 그 신뢰 그리고 이 회사는 내 회사라는 어떤 주인의식 그런 네, 것이 없었으면 그렇게 새벽까지 출근해서 이렇게 네,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참 기업 문화가 되게 중요한 것을 좀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님이 2009년 그 9월 이제 대표님으로 취임하시면서 그 하셨던 네, 말씀 그리고 이렇게 강연에서도 자주 언급된 말씀이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렇게 네, 그 되뇌일수록 되게 의미가 깊어 보여요. 좀 더 네. 구체적인 좀 의미를 나눠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목사님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말씀인데요. 어, 거기서 사실 이제 주인은 목사님 설교에서 이제 물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였고, 근데 저희가 비즈니스를 할 땐 전 이제 비즈니스 대상이 되는 분들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듣고 또 저희 교회 이제 목장 그 구역 모임을 하면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이제 사례를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이제 가시기 전에 마리아 마르다 자매 집에 들르시잖아요. 그때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이 한 음식 준비에 굉장히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에 앉아서 가니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저를 좀 돕도록 해주세요 하고 이제 어떤 좀 불평을 하잖아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음식 하나면 족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저희 이제 목자님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이 마르다의 문제점이 뭘까? 근데 그때 저는 마르다가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니 엄청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 그렇지 않는 마리아가 얼마나 답답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목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그런 많은 음식이 아니다.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기 전에 본인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 사람이 더 필요하셨고, 그래서 음식 하나면 좋겠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신 게 뭔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 게 마리아였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보면 마르다는 자신을 위한 분주함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네. 결국은 경영이란 거는 경영과 마케팅 새로운 고객을 만들고 만들어진 고객을 유지하고 그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고객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가장 포커스가 돼야겠다. 경영을 할 때 이제 제 경영자로서의 제 주의는 1차적으로는 저희 직원들, 또 저희 직원들이 그 만족하고 동기부여가 돼야 저희 또 2차 고객인 소비자나 유통 고객들을 위한 그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또 저희 그 유통 고객들, 소비자, 또 지역사회, 주주가 다 제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객들의 그 니즈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 니즈를 충족시켜서 훌륭한 비즈니스 성과를 내는 게 저 경영자의 사명이 있다 생각을 했고, 직원들에게 제가 취임한 첫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대표가 되기 전부터 마케팅 디렉터, 세일 디렉터 할 때부터 제가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 실패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라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걸 직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인 저로서의 그 주인은 우리 직원, 유통고객, 소비자, 지역사회, 우리 주주라고 생각을 해서 나의 고객을 제 주인을 항상 중심에 두고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거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자원이 유한한 게 아니잖아요.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자원이 굉장히 어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고의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한된 자원으로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러면 낭비할 시간이나 이런 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100% 집중해서 그 니즈를 충족시킬 때 저희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유,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경영 현장에 이렇게 적용되는 모습.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또 적용될 줄은 진짜 몰랐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 경영 철학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질문 드려보고